여러분들, 이제 엑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문제 1번에서 1번 문제 나오는 그거 필터부터 들어갈 건데요. 엑셀을 실행하셨다면 열기 누르시가지고. 자, 여기 보면 찾아보기가 있죠. 찾아보기를 클릭. 그 다음에 우리는 C 드라이브에 옮겨놨었거든요. 로컬 스커시로 갑니다. 그리고 커마 1급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 엑셀과 액세스 있을 건데요. 엑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완성 파일은 답안이고요. 작업 파일은 실습 파일입니다. 작업 파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폴더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 교재 보시면 10페이지 여러분들 1장 출제 유형 01 가셔가지고요. 거기에 출제 유형 01 문제를 여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자, 이제 확대 축소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뭐 크게 화면이 뭐 작게 뭐 보일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고급 필터가 뭔지부터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여러분들, 일단 필터라는 자체가 뭐냐면요. 추출하는 게 필터예요. 그래서 고급 필터하고 원래는 자동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의 종류는. 근데 고급 필터는 1번 문제 나오는데요. 어, 이 안은 추출 결과를 원본표에 표시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표시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표시할 거거든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게 출제가 된다는 소리죠. 근데 고급 필터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조건부터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 학습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조건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두 개 이상이 결합돼 버립니다. 그럴 때 조건과 조건의 관계를 파악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암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조건과 조건 사이 연결고리가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 범위로 연결된 그런 관계는 동시만족입니다. 동시만족이 여러분들 엔드 관계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엔드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 2급은 같은 행 입력하면 엔드 관계지만 함수를 안 쓰는 것이. 근데 1급은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1급은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식은 엑셀에서 수식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식의 시작은 반드시 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으로 작성했을 경우는요.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라는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작성한 것은 수식으로 작성한 말 그대로 부분은요. 논리적인 어떤 검사를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로지컬 테스트랍니다. 논리적 검사라 하거든요. 그러면 논리적 검사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넌이 들어가고 어떤 셀 주소 안에 데이터하고 뒤에 있는 우리가 입력하거나 이런 입력하는 값이죠. 그러면 비교값이라는데요.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요. 이런 형태가 여러분들 논리적 검사를 수행하는 논리식이죠. 일명 조건식이라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 순서를 잠시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에 가라고 잠시 치볼게요. 임의로. 여기에는 100이라고 치고 좀 굵게 해드리면요. 지금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할 때는 요 이해를 바탕으로 잘 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는. 자, 제가 주소를 한번 찍어볼게요. C40은 가라는 요 데이터는 자, 비근산자 같으냐? 는. 앞에는 수식 시작이고요.
뒤에는 비교 연산자 같다라는 뜻입니다. 나 비교 연산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간여할 때 문자 데이터는 여러분들 참조로 요 비교값을 넣을 때, 여기 넣을 때 숫자는 그대로 치면 되고 문자는 쌍따옴표 치는 게 엑셀의 여러분들 규칙입니다. 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와 같으냐라고 쳐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C40에 있는 데이터는 가와 같죠? 그럼 엑셀이 맞네 라고 생각하죠? true, 참이네 그 말입니다. 엔터 쳐볼까요? 그런데 엉뚱하게 제가 나를 쳤어요. 나와 같으냐? 말도 안 되는 것이. 나가 알지 않습니까? 엑셀이 당연히 아니다. 펄스. 여기 바로 논리적 검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식으로 작성할 때 논리식을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필터 조건에서 결과는 true이면 false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커마 1급에서는요 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필드명을 사용할 수가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올라가서 제가 학과가 경영학과인지를 검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수식으로 간단하게 넣어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 한 개만 본다면 면에서 이것부터 검사하겠죠. 야가 제가 똑같은 원리 알겠습니까? 이꼴 경영학과. 그럼 경영학과가 맞죠? 그죠? 근데 여기에 원래는 요 자리에 모르고 학과라고 쳤을 경우 그러면 엑셀은 그래서 필드명 여기 그 필드명이라거든요. 필드명부터 검사해요. 요거 필드명을 입력을 해놔야 되거든요. 어. 그러면 같은 필드명을 쳐놓으면 학과로 가서 엑셀이 뭘 찾느냐면 경영학과를 찾는 게 아니고 true인지를 찾는 거지. 요것은 문자 데이터고요. true는 논리 값이거든요. 그럼 경영학과는 맞지만은 못 찾죠. 그래서 우리는 요 자리에 위에 뭐라 치냐면 보통 시험에서는요. 조건이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필드명만 안 치면 돼요. 이게 홍길동처럼 관계없어요. 피아노랑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를 같은 필드명만 안 치면 엑셀이 야를 먼저 찾겠죠, 여기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수식어로 작성돼 있죠. 그럼 야가 수식어로 작성된 야가 일일이 요게 셀에 가서 논리적 검사를 수행합니다. 맞네, 맞네, 맞네. 이런 식으로. 이게 트루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갖고 오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외워야 될 것이 뭐냐면요. 어, 1급에서 수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필드명을 쓰면 안 되고요. 필기시험도 물론 나오거든요. 임시 이름이 조건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같은 필드명 안 치면 돼요. 우리는 조건이라 의미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 대신 나의 조건 범위를 잡아줄 때는 이 두 개를 잡아주면 되더라 이거죠. 어.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건 수식 작성할 거거든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의 자체는 아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렸죠. 음.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면에서 찍었어. 야가 이상이냐? 100 이상이냐? 100 이상가 맞죠? 100을 포함하니까 표가 나오지만은 100 미만이냐? 작으냐 이거죠? 작지 않죠? true. false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자체가 논리식이구나. 요런 식으로 작성이 될 겁니다.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 가지 중요 사실이 있는데요.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식을 쓰기 때문에 같은 필드명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라고 넣어놓고 그 밑에는 수식으로 넣을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엔드 함수 썼을 때는 이제 조건이 보통 두 개 이상이니까 가로 열고 함수거든요. 그러면 함수는 열고 꼭 가로를 닫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함수 사용법이.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수라거든, 인수. 여러분들, AND 함수나 OR 함수는 인수로는요, 뭐, 딴 것은 필요 없고,
인수로 사용되는 것은 다 논리식입니다. 야는 논리적 검사를 하는 함수다 보니까, 조건 1, 조건 2가 다 논리식이에요. 맞으면 true, 뭐 틀리면 false가 나오겠죠? 근데 and는 동시로 tt가 나와야 되지만, tt가 나와야지만 그 전체적으로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and 함수는 왜 동시만족이냐면요. true가 나올 때 true가 되는 함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정보 처리가 컴퓨터의 원론이죠. 필기체계. 논리적 검사인데 엔드 함수는 논리 곱 연산을 하거든요. 논리적 곱. 논리 곱 연산하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true는 논리값에서는 1입니다. 1. 펄스는 참조로 및 안 적혀 있지만 F인 펄스는요. 논리적 값이 0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시만족은 T가 되는 이유가 1 곱하기 1을 하면 1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라도 0이 들어간다면 곱해버리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죠. 하나라도 펄스가 들어가면 결과는 펄스가 나오는 함수가 엔드 함수. 왜? 곱하기 연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엔드 함수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냥 딴 함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조건과 조건식을 바로 묶어놓고 곱하기가 인도와 같으니까 이렇게 적게끔 만든 문제예요. 그러면 커마 1급 수험생분들이 엔드가 곱하기 연산을 하는지를 또 물어보는 거죠. 이래도 엔드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엔드는 동시만족 논리곱이기 때문에 둘 다 T가 나올 때만 T가 되더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사용법에서 간단히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나 또는 뭐뭐와는 한 가지만 적어도 true가 나와요. true, false 하면 결과는 조건 1이 true고 조건 2가 false라도 OR 관계는 논리 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rue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 조건을 한 개라도 만족한다면 여러분들 true가 됩니다. OR.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기초 내용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 입력 순서는 패턴이 총 4개가 있거든요. 조건식입니다. 조건식. 조건식 입력 순서인데요. 기본적으로 셀 주소, 비견산자, 숫자 또는 문자 쌍담치야 됩니다. 이걸 비교값이랍니다. 근데 함수가 대입되는 문제가 보통의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결과값하고 입력했던 비교값하고 비교하는. 세 번째는 함수가 대입되고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하는 형태가 있고요. 다 중간에는 비교 연산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결과와 다른 함수의 결과로 따로따로 값을 구해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는 게 네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개 더 기초가 있죠. 비교연산자 필수 리옵션. 그래서 여러분들 고급 필터나 조건부서식이나 함수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야는 같지 않다. 아니다. 포함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너는 같다. 6개만 외우시. 야들이 어디 들어가냐면 다 이게 들어가.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 꼭 외우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 파악을 해드리면요. 자, 시행청 여러분들 대한상무이수 알아 되겠죠? 그러면 시행청 중에서 대한상무이수를 찾을 거고요. 나중에. 그 다음 이거나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거나가 연결돼 있으면 OR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OR 함수를 쓰라고 적혀 있죠. 그다음 자격증명이 2급으로 끝난다. 끝나는 줄 꺼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나니까 OR 관계고 끝난다는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급수 자격증명 보시면 2급으로 끝나는 데이터가 있고 세스, 기사 뭐 이런 것들 추출할 거예요. 근데 요 데이터에서 오른쪽 기준에서 추출하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왜 두 개만 갖고 오기 위해서? 그때 쓰는 함수들이 여러분들 텍스트 함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자, 일단은 이 함수 세 가지는 배열 수식할 때도 잘 나오거든요. 물론 이급 함수지만 여러분들은 right, left, mid 세 함수를 같이 설명드릴 건데 자, right는 일단은 공식이 셀 주소 콤마 숫자입니다. 야는 오른쪽 기준입니다. 왜? right가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숫자만큼 추출해요. 그러면 끝나는 끝에서는 많이 나오면 끝이니까 오른쪽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이트를 쓰고 아카데미라고 치고 주소 안에 요 데이터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두 개니까 하나, 두 개니까 대미가 나오겠죠. 뭐, 그 함수고요. 라이트 함수는. 반대로 레프트 함수는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이거든요. 그러면 시작하는 시작값이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시험에. 그럼 시작이니까 왼쪽이죠. 그러면 아카데미 요 주소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이라면 왼쪽에서 두 개까지만 요까지만 갖고 남수예요. 추출해서. 그래서 아카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미드 함수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어중간한 위치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미들 약자는 맞는데 사실은 시작 위치라는 여러분 인수가 한 개 더 들어가요. 미드는 인수가 세 개 넣어야 됩니다. 그냥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준을 잡아주고 그 숫자만큼 추출해요. 그러면 기준은 어디서 정하느냐? 왼쪽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몇 번째를 시작으로 뭐뭐이냐 시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하가 시작 번호가 되는 거예요. 뭐 세 번째를 시작으로 하면 3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그럼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에서 카드를 추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카는 왼쪽에서 시작 위치 기준은 왼쪽에서 정하죠. 그러니까 카는 왼쪽에서 당연히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죠. 그럼 야, 이는 시작 위치고. 자, 카대니까 글자는 몇 개 갖고 오면 되냐는 두 개. 그래서 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카대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세 함수는요,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중요한 함수입니다. 물론 어려운 함수는 아니지만. 근데 이 함수의 특징,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 함수 썼던 모든 데이터는요, 추천한 모든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 성격으로 바뀝니다. 또 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계산할 때는 숫자도 문자 데이터 성격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텍스트 함수 추출한 데이터는 논리적 검사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비교값들은 모두 텍스트 형태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지우고, 여러분들 우리가 엑셀은 문자를 치면 기본 정렬이 왼쪽이 되고요. 숫자 치면 기본 정렬이 오른쪽 되거든요. 그럼 제가 면에서 만약 5를 추출한다면 라이트 쓸 겁니다. RI만 치도 나오거든요. 더블 클릭하면. 그러면 이 주소를 찍었어요. 이 주소에서 오른쪽에서 한 개만 추출한다면 1. 그럼 당연히 5가 추출되겠죠. 근데 5는 숫자 데이터가 아닙니다. 성격이. 엔터 쳐볼까요? 정렬이 왼쪽 되버리죠. 야는 문자입니다. 사칙 연산으로 계산할 때는, 에라 뜻이 나나요? 곱하기 해볼까요? 계산되는 동시에 약간 숫자 데이터로 바뀌죠. 성격이. 근데 계산은 되지만 논리적 검사를 할 때는 이 주세에 있는 5는 이꼴 5냐라고 직접 숫자든 쌍따옴이 안 치면 숫자가 되거든요. 숫자 5냐 하면 엑셀이 숫자 5 아닌데. 벌써.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펄스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것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5는 맞는데 왜 5가 펄스가 나오냐 이겁니다. 나 똑바로 쳤는데. 근데 아쉽게도 야는 문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쌍둥이 쌍둥이. 야는 형님, 동생. 얼굴은 같은데 성격이 틀린 거지. 그죠? 내 동생인데. 그런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비교하느냐? 쌍둥이 최근.
숫자 주변을 쌍따옴표 치면 야는 문자 오가 돼버리거든요. 엔터 쳐볼까요? 엑셀이 어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비교값 넣으실 때, 텍스트 함수로 이렇게 추출했던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요, 비교값 넣을 때 반드시 쌍따옴표를 쳐야 된다. 요거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새 함수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제가 아까 그 공유 주소에 올려드린 데 있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나중에.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시행청이 대항상국에서 그냥 주소 찍고, 같으냐 이거거든, 같다. 야는 쌍따옴 치고야, 나중에. 조건 1이고. 조건 2는 여러분들 자격증명이 이거로 끝난다니까 라이트 써야 됩니다. 조건 2 자리. 그러면 여러분들 말로서 제가 먼저 넣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좀 같이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시행청사를 주소 찍고, 갖다 비교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니까 쌍따옴 치는 거죠. 야는 문자 데이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조건, 야가 조건 1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인수구분은 쉼표라는 거거든요. 함수에서는. 그러면 라이트 쓰는 이유가요. 그냥 찍으면 여러분들 이급이 막바를 가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추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왜 오른쪽에서 두 개 추출한 값이 셀마다 쭉 출력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야하고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과 같은 것인지를 비교를 해서 논리적 검사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 2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어디 넣는 거냐? 자, 문제 보면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데나 치면 안 돼요. 그럼 항상 1급에서는 딱 두 셀만 주어집니다. 음. 그러면 A30은 뭐 쳐야 됩니까? 아, 요쪽은 원래는 필드명을 치는 곳인데 1급에서는 수식어로 쓰기 때문에 A30셀에 무조건 같은 필드명을 쓸 수가 없어요. 조건이라고 치세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수식어로 작성할 거거든요. 수식의 시작은 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는 넣어볼까요? 는. 그다음 or 함수 넣고요. 대소문자 구별 없습니다. 갈로 열고. 자, 조건 1부터 여기에 넣을 거예요. 그럼 조건에 올라가서 학과가 경영학과인지 검사할 때 요 제일 위에 있는 첫 행, 우리 엑셀에서는 제목행, 요 안에 있는 데이터는 필드명이라 합니다. 야는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가 검사 대상이에요. 야를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학과, 경영학과 첫 데이터인 주소, 야를 찍고. 자, 찍었으면 C3 시키겠죠? 그럼 같으냐? 이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잘못했네요. 잘못했죠? 갈로 열고, 뭘 잘못했냐면, 제가 문제를, 그죠? 시행착인데. 자, 요걸 찍어야 되죠. 자, 아까 방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찍고, 야가 여러분들, 2, 3이죠? 이꼴. 대한상민소냐 할 때 대한상공인소라고 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 오타가 나왔네. 오타 없는지 보시고요. 조건 1이 끝났습니다. 콤마 찍고 조건 2는 여러분들 함수 쓸 때 RI만 쳐도 밑에 함수 관련 나옵니다. 그럴 때는 라이트 함수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따닥 가로가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셀 주소 여기 찍을 건데 여러분들 올라가서 자격증명 첫 번째 데이터 주소 야부터 검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D3을 찍고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두 개만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콤마 2죠? 숫자는 오른쪽에 도입출한 값이 칼로 닫고 있고 여러분들 쌍따옴 치고 2급이냐 그 말이죠. 검사할 때 같으냐 그 말입니다. 이까지가 조건이에요. 칼로 닫고 엔터. true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true가 나오든 false가 나오든 엑셀은 무조건 true인 행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false가 나오면 false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무조건 true인 것만 갖고 오게 돼 있거든요. 자, 일단 true가 나오는 게 이 식의 식을 잘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고 내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야가 조건인, 야가 조건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식이 뭐 에러가 없다면 이제 작업하는 순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는 여러분들 고급 필터는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된다? 작업을 조건식부터 입력을 해야 되죠. 어. 그리고 야가 조건부터 입력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조건 입력을 10부터 작성이 다 됐으면 이제 작업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은 함수 사용법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조건 입력했죠?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2번은 원본표 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시작할 겁니다. 그 말은 요겁니다. 올라가서 이게 원본표거든요. 근데 원본표에 둘을 때만 이게 두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두시면 안 돼요. 요 안에 아무 데나. 두는 이것도 뭡니까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목록 범위가 자동화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저 위에 우리 메뉴 쓸 때는 데이터 탭에 거의 시험에서 나오는 메뉴가 80%가 다 이게 있어요. 데이터 탭. 자, 가시면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정렬 및 필터 그룹이 있죠. 여기 이걸 그룹 이름이라거든요. 얘를 탭맨이라고 위에 있어요. 그래서 보급이 보급 필터입니다. 보급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보세요. 범위가 녹색 파선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잖아요. 범위가 잘 잡혔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가 모르고 바깥에 만약에 빈셀에 두면 여기만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으로 잡히니까 표 안에 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록본에 보십시오. A2부터 F18 잡혔어요. 그 다음에 항상 시험에서는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거든요. 옵션 두 번째 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내려와서 이 두 개를 잡아줍니다. 여러분들 참조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것만 뭐 잡는다든지 이것만 또 잡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아가 입력을 안 하셔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두 개를 잡아줘요. 여러분들 참조로 이 범위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범위는 주소 하나 찍는 게 범위가 아니고 주소가 두 개 이상 잡는 게 범위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찍으면 안 되고 범위를 잡아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는 이 두 개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결과는 어디 추출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책 보시면 A35부터 추출해라. 그러면 복사 위치에 커스가 가 있으면요. 이것을 다른 장소에 복사를 옵션을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얘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복사 위치에 커스 뒀다면 마우스를 딱 잡고 A35 주소를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를 찍어줘. 그럼 관련된 데이터가 추출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러면 여러분들 내려오시면 35행부터 어디까지? 47행까지. 그러면 잘하십니다. 이러면 시험에서는 5점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13페이지입니다. 완전 정보, 우리 교재가 이제 실습 파일이 한 개씩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엑셀을 닫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완전 프로그램을 완전 닫지 말고요. 물론 탐색기에서 또 더블클해서 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파일 가서 이게 닫기가 있거든요. 닫기를 하고 뭐 저장은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파일 가서 열기 하면 아까 그 찾아보기 그 위치가 그대로 뜨거든요. 어. 보통 이제 열기 할 때 다 안 닫고 이렇게 계속 열기만 하면 메모리가 부식해 버리니까요. 그냥 이거 닫고 이렇게 하면 편해요. 완전 정복 01 문제가 있죠. 요거 열심히. 한 번만 열면 다음부터 그 위치가 인식되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럼 편하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 문제 파악을 또 해드리면요. 직급이 과장이 아니까지가 조건입니다.
면서가 돼, 면서. 면서를 동그라미, 이면서. 엔드 관계죠? 요번에는 이제 또 포인트가 또 있어요. 연봉이 중간값보다 큰 자료.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연봉이 있는데, 이 연봉, 개개, 뭐, 각 사원에 대한 연봉이 있죠? 뭐, 직급별 사원. 그러면 연봉이, 여러분, 과장은 이 정도 금액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이 개개인의 연봉에 대해서 전체 중간값을 또 구할 거예요. 연봉의 중간값. 그 중간값보다 이 개별적인 연봉의 숫자가 여러분들 뭐냐면 큰지를 검사할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게 있어요. 함수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2번은 뭐가 함수부터 좀 설명드리면요. 미디안 함수를 쓰려 있죠. 이거 2급 함수예요. 범위만 잡아줘. 그러면 여러분들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근데 얘는 평균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에요. 어. 그래서 세 자리는 여러분들 이거 빼고 중간에 20이 있지 않습니까? 20이 나오는 거. 그럼 4개는 어떻게 됩니까? 4개는 야 빼고 야 빼고. 이 두 개의 중간값은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50대 50 나누기 2 하면 25가 나오죠? 25가 중간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범위만 잡아주면 엑셀이 알아서 중간값으로 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미디어 함수는 요 개념만 알아 그 공식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뜻하고 중간값 구한다는 거. 그리고 낫은 부정함수거든요. 인수를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 나온 결과값을 부정하는 함수.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 1이 요거죠.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다, 직급이 과장이다. 직급이 과장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제일 편하죠. 부정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니다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직급이 과장이 아닌 부정은 과장이다.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할 때 여기는 직급이 과장을 해석하고 아니다는 앞에 넣어주면 반대 아닙니까? 이렇게 끊어서 보면 쉽게 이해됩니까? 직급이 과장이 부정이네. 아, 아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낫을 쓰레기도 쓰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쓰죠. 실무에서 이렇게 요거 다 빼버리고 그죠? 이렇게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시험이다 보니까 not 함수를 쓸 수 있느냐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어요. 이거 끊어서 보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요거 넣어놓고 안에 넣어놓고 부정은 앞에 not 함수를 넣으면 되죠. 그다음 연봉이 개인의 연봉이 중간값 구했던 연봉보다 큰지를 검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요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요때 이제 쓸 건데 요거 길어서 여러분들 밑에 제가 또 적어놨을 거예요. 적어놨나? 밑에 여기 적어놓을게요. 그거 필터에서 여러분들 함수 사용 시 행방향으로 지정한 범위가 있어요. 행방향. 행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아래 방향. 행방향으로 지정하는 범위는요, 항상 절대참조. 근데 결정적으로 절대참조가 뭔지를 또 모를 수도 있죠. 지정이 되는데요. 얘는 고정을 시키는 주소인데, 절대참조, 상대참조, 혼합참조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하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내려와서 제가, 이게 주소 형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보고 여러분들 적어놨죠? 엑셀의 주소 형식 세 가지는 기초학습인데요. 상대 참조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넌을 넣고 주소를 탁 찍으면 기본으로 지키는 주소. A1이라면 상대 참조에. 혹은 범위도 참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하는 주소 또는 범위를 말하고요. 절대 참조는 절대로 안 바뀌죠. 변하지 않는 주소, 범위 고정된 겁니다. 달러. 달러는 여러분들
역할이 뒤에 있는 것을 고정하거든요. 이렇게. 참조로 A는 열이고 숫자는 행입니다. 그러면 둘 다 고정시켜 놨잖아요. 왜 뒤에 걸 고정할 때 이렇게. 그죠? 이라할 주소를 절대 참조라는데 여러분들 상대에서 절대로 바꿀 때는 F4키 한 번 누르시면 돼. 절대 참조. 그리고 혼합 참조는 한쪽만 고정을 되는 주소 또는 범위를 말하거든요. 이런 주소. 이건 나중에 촉구문 서식할 때 쓸 거거든요. 우리는 이때 요것을 야는 행만 고정, 야는 열만 고정이죠. 이런 주소는 혼합 참조입니다. 그래서 주소 형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주소는 절대, 야는 상대, 야는 보다. 그걸 아시고 올라가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보죠. 우리가 보고 필터에서 함수 사용할 때 행방향을 잡는 범위는 무조건 고정하죠. 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삽입을 해가지고 요게 미디언을 써가지고 중간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미디언을 써가지고 연봉의 중간값의 범위를 쭉 잡았어요. 쭉 잡고 지금 이런 주소는 상대 참조거든요. 고정을 안 시켰다 보고 있었어요. 여기 중간값이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냐면요. 야가 변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 고정을 안 시키고 요 상태에서 이거하고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일일이 비교할 때 여러분들 야가 내려왔을 때는 이거하고 여러분들 이거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제가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해볼게. 야는 더블 클릭해 보면 야가 지금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이 범위가 맞게 되지만은 두 번째 검사할 때 엑셀이 내려와서 또 검사하거든요. 그럼 범위를 고정시키면 야도 나 니 따라갈래 이거죠. 니가 바뀌는 나도 바뀌게 그죠? 고정 안 시켜놨으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야는 안 잡히죠. 가면 갈수록 중간값이 계속 밀리면서 변하는 거죠. 그럼 요게 비교했던 요 중간값하고 이게 비교했던 중간값하고는 값이 지금 틀리잖아요. 그죠? 그럼 야는 잘못된 거지. 항상 이 값으로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시면 야는 엉뚱하게 이익이 없는 것을 다 잡아가지고 야가 비교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하고 중간값을 엑셀은 해석합니다. 그 엑셀은 똑똑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킨 대로 한 거거든요. 그럼 야는 보정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들 범위 잡고 난 뒤에 여러분 F4키 한번 밀리면 보정이 됩니다. 그때 제가 또 자동 채우기 하면 똑같은 값끼리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행방향은 밑으로 잡는 범위는요. 무조건 고정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조심할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범위가 고정이 아니고 이게 적어놨으니까 올려가지고 요것은 좀 이따가 보고 좀 이따가 볼게요. 자, 중요한 것은 요거죠. 함수 정리는 아까 위에서 했던 내용을 또 적어놨네요. 제가요. 이거 좀 지우고. 자, 이건데요. 고급 필터에 사용할 때 범위를 아래 방향으로 지정한 경우는 반드시 절대 참죠. 근데 열 방향이 오른쪽으로 잡는 것은 고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두 가지는 틀려요. 열 방향은 오른쪽으로 잡히는 방향이거든요. 야 고정은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또 설명드릴 건데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이 시험의 기출에 늘 나옵니다. 일부러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하자. 그 말이죠. 요것만 기억하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가서 그걸 아시고 요거 고정할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는 특이한 게 뭐냐면 책 보면 성명, 연봉, 입사일, 열만 따로 추출할 겁니다. 우리 1번 문제는 다 추출했는데, 성명과 연봉, 입사일이라는 필드명이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예요.
그럴 때는 따로 결과 셀 주소에 해당 필드명을 미리 입력 후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입력하고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 복사를 할 건데 요거 좀 알아보면 편합니다. 일반적 복사는 컨트롤 C 카피고요. 그다음에 붙여넣기는 컨트롤 V인데 헷갈리면 붙여넣기인데 붙이게 해오면 되고요. 근데 일회용 붙여넣기를 많이 쓸 거예요. 엔터. 한 번만 쓸 때는 여기 편해요. 여러 번 쓸 때는 이거 쓰면 되지만 요것을 활용을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렇게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넣어볼 건데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 넣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조건 1과 조건 2가 어떤 관계냐면 오할 관계죠. 자, 그러면 요것을 엔드 관계죠. 면에서 엔드를 쓰고요. 자, 조건 1은 여러분들 직급이 과장이 아니냐 할 때 야가 조건이 콤마 찍고 조건 2는 여러분들 연봉셀 주 찍고 그 다음에 크냐 초과 그 다음에 미디언 쓸 겁니다. 미디언 MEDIN이죠. 갈로 열고 연봉 범위를 잡아줄 거거든요. 근데 이 범위는 여러분들 고정이 된다는 소리죠. 야는 고정. 절대 참조 F4키 여러분들 두 번. 결과적으로 야는 F4, 한 번이죠. F4키 한 번, 두 번에 한 번고. 절대 참조로 야가 조건일, 야가 조건이가 되는 거죠. 이 가로는 왜 두 번 다 낍니까? 앞에 가로는 미디언 가로고요. 뒤에 가로는 엔드 가로. 아시겠죠? 그리고 따로 결과 출력할 부분을 미리 넣어놓을 거야. 그때는 복사를 좀 해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은 좀 지우고, 원래 없던 거니까. 여러분들 조건은 H2부터 H3이죠? H로 가볼까요? 항상 조건이라고 치면 되죠, 뭐, 이게. 밑에는 는 하시고요. 이제 한번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엔드 관계 아닙니까? AND 갈로 열고 조건 1은 부정함수 not not 갈로 열고 자 직급이 과장이다라고 넣어줘야 돼 하는 직급 주소 데이터 처음 주소 찍고 자 이꼴 과장이다 같다 과장 그에 대한 반대는 과장이 갈로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이 같으냐의 반대 not 과장이 아니냐가 되는 것이 부정을 해버렸어요. 요렇게 나죠. 야가 조건 1이고요. 콤마. 조건이는 여러분들 연봉 주소 찍고 크냐 초가 그죠? 미디언 ME만 치면 나옵니다. 미디언은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ME. 그럼 미디언 나오지 않습니까? 더블 클릭. 그럼 갈로가 1이죠? 그러면 연봉 이 3부터 쭉 잡아주는데 여러분들 참조로 드래그가 좀 짜증나는데요 하는 분들은요 한번 클릭하고 이거 꼭 쓸 필요 없지만은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눌리고 쉬프트 키 눌리고 아래 방향키를 한 번만 딱 눌리면요 데이터 에너지까지 쫙 잡혀버립니다. 편해. 한번 써볼까요? 재밌어요. 많이 쓰거든 사실은. 한번 찍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한 번만 눌려볼까요? 쫙 안 잡힙니까? 보세요. 이거 잡히잖아. 그죠? 자, 그리고 야는 F4키, 잡혀 F4키 한 번만 누르면 되죠. 뒤에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갈로를 받아줍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조건 2가 되는 거죠. 요까지. 그리고 마지막 가로는 엔드 가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낙이 빠진 것 같아요. 발로 열고 그죠? 낙 가로 닫히고 23, 23부터 27 미디어 NDI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다시
다시 시작겠습니다. 자, 옆에 가서 연봉, 맞죠? 그 다음에 23부터 27, 미디언, 가장 높은 가로가 누구죠? 잠시만. 여기 화정 다음에 가로가 가로가 뭐죠? 안 닫게 되는데 딱 그렇죠. 자, 이렇게 되죠. 제가 가로를 한 개 더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 펄스가 나오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조건 2를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럼, 요까지 식을 넣었을 때, 여러분들, H는 무조건 이메일은 조건이라 쓰면 되고요. 요 수식을 작성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요 식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밑에 적어드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에는 이제 모든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한 건 아니고, 특정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복사해서 넣어놔야 돼요. 어디에? 결과셀. 그러면 거기 책 보면 성명, 연봉, 입사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복사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우리 제일 처음에 성명, 그다음에 불연속으로 범위 잡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연봉, 입사일을 드래그. 뭐 클릭 하는 게 없고요. 복사는 컨트롤 C, 카피 약자거든요. 컨트롤 C. 세 개가 점선이 막 생기죠. 그래놓고 옆에 가서 우리 결과는 HO입니까? HO를 한번 클릭, 엔터. 이 편해.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지금 색깔 들어가면 이거 감점 아닙니까? 답안은요. 요 색깔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필드가 색이 맞는지 보는 거거든요. 서식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 하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 준비가 다 됐어요. 조건도 넣고 따로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때 특정 필드는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기능만 하면 끝이에요. 기능만 하면. 그럼 표 안에 두고, 자, 이제 기능 한번 들어가 볼까요? 표 안에 두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데이터 탭,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럼 범위는 한번 봐줘야 돼요. 이 맞게 잡혔는지. 그 다음에는 다른 장 항상 복사하거든요. 두 번째 걸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건 범위에 커스를 딱 넣어놓고 여러분들 조건은 입력했던 요 두 개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여러분들 여기에 세 개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요거만 추출할 거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만. 그리고 확인을 해볼까요? 오, 저는 이 나오는 거, 요거는 왜 나오냐? 여러분은 안 나올까요? 저는 이 열넓이가 좁을 때는 숫자 같은 경우는 샵, 날짜도 샵이 나오는데 좁아서 나오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I와 J 두 개를 잡고 아무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H5부터 H10까지만 나오면 맞게 되는 거죠. 부자춤부터 해서 여러분들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과는 책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까지 끝났습니다. 식은 요겁니다. 여러분 한번 요거씩 확인해 보시고. 자, 해당 파일은 요것은 닫아버리고요. 이제 뭐 저작까지 할 필요 없고요. 요번에는 완전 정보 공이 문제이십니다. 제가 글자를 좀 진하게 할게요. 그리고 요번에 키워드가 뭐냐면요. 문제 보시면 생년월 연도가 1995 이상까지는 조건이 이르고요. 이거니까 인정관계고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면접 시간이 12시 이후인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게 왜 키포인트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함수가, 이열 함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방투지만, 여러분들, 이열은 어떤 함수냐면, 셀 주소. 야는 날짜 함수거든요. 그래서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는 찍을 때 날짜 데이터인 주소를 찍어줘야 되겠죠, 당연히. 숫자 찍으면 연도가 추출 안 되지 않습니까? 날짜를 찍으면. 그렇게 쓰면 되고, 이 공식이고요. 요새 여러분들, 날짜와 시간 데이터에서, 우리가 책에서 면접 시간은 이것은 시간 데이터입니까? 그죠? 그럼 시간 데이터에서 이후가 키워드거든요. 이후. 이후가 나오면 비교현상자 못 써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정리를 하면요. 자, 이후는 비교현상자 이상을 써야 되고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거든요. 이전은 이하를 써야 돼. 어. 그래서 만약에 2025년 이전인 데이터만 할 때 예를 들어서 얘도 한번 적어볼까요? 25년에 오는 만약에 이유라 합시다. 이유의 날짜. 그러면 이상을 놓고 2025년 여러분들 이유니까 앞에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날짜 함수를 안 쓴다고 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공유를 1월 1일 이후는 포함해서 이상값을 가진 날짜가 2025년 이후 날짜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어를 쓰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2025년 이전 날짜라고 나왔다. 이전 날짜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하를 써야 되고요. 당연히 2025년 여러분들 이전 날짜는 1월 1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 전 날짜니까 여러분들 참조로 이게 이전 날짜는 이하를 쓰는데 2025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날짜만 돼 있다면 이렇게 1월 1일보다 같거나 작은 거 그러면 1월 1일보다 같거나 작은 것은 요 날짜부터 2024년 12월 3일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기준. 그러면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이렇게 내겠죠? 그죠? 01, 01 이후. 야는 01, 25년 01 빼기 01 이렇게 내면 이렇게 여러분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이하를 쓰는 경우는 이호는 이상이, 이전은 이하를 쓰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이건데요. 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인데 12시 이후는 야가 12시라고 제가 치볼게. 그러니까 보통 이어서 한번 식을 한번 써보라면 보통 이제 잘 모르는 경우 이렇게 많이 하겠죠. 는 이게 뭐 이후니까 이상 써야지. 예를 들어서 12시니까 12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야? 시간 데이터. 얘는 무슨 데이터? 숫자.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엑셀이 그러는 거죠. 혼동하는 거지. 이건 시간으로 넣어. 이 숫자 나왔으니까 엑셀이 뭐야 이거 되는 거지. 엔터 치면 분명히 이상 맞지 않습니까? 펄스.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은 여러분들 0시부터 24시까지 시간 데이터를요. 야를 숫자로 변환시키면 0과 1 사이일 거 아니에요. 소수점 두 자리. 쌤뻥 아닙니까? 한번 해볼까요? 0.1. 저도 이 시간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0과 1 사이일까 두 자리 넣었어요. 그럼 야는 무슨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숫자 데이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시간으로 바꿔볼까요? 몇 시로 나오는지? 그러면 시간, 이거 간단한, 시간 있네.
이거보다는 그냥 제가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시간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야는 몇 시에요? 오전 2시 50분. 응. 그러면 이게 제가 0.5를 치면 12시네. 그죠? 1을 치면 뭐가 나올까요? 오전 12시 24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0을 치면 그 1을 쳐도 오전이 제 위아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0.54 치면 오후 12시 57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라 치면 시간이 여러분들 3을 쳐도 아무런 변동이 없죠. 넘어왔으니까 이제 인식을 못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12시를 한번 입력해 보는 거죠. 12시 이미세랑 쳐볼까요? 한번 쳐보세요. 시험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제가 0과 1 사이 값 시간 우리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에 입력했던 시간 데이터는 중간에 콜론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야를 셀 서식 가서 여러분들 야를 숫자로 한번 바꿔볼 건데 요 위에서 해도 돼요, 사실은. 여기에 눌려가지고 숫자가 있죠? 근데 야는 정수만 표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올림 처리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셀 서식 우클릭해서 셀 서식이 있죠? 야를 클릭.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숫자는 숫자인데 두 자리 소수 자릿수 2로 해야지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이 두 자리로 표시해야 돼요. 확인을 해볼까요? 12시가 0.5였어요. 숫자로 바꿔봤더만. 그러면 자, 제가 넣어볼게요. 여기에 가서 다시 가서 여기에 0.5라고 넣어볼까요? 그랬더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아니, 요 숫자입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치면 엑셀은 야를 어떻게? 시간으로 변환해서 야고 비교합니다. 어. 야가 시간을 바꾸면 몇 시예요? 12시잖아요. 애들 치볼까 해보세요. 그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메일에 가서 12시가 숫자로 변환했을 때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보고 요 값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요. 이거 치면 안 됩니까? 12시 루프에. 이것은 이 자체로 치면 관계없지만은 이거하고 결합을 시켜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야는 여러분들 시간 데이터 인식 못합니다. 에러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숫자로 바꿔서 내야 된다.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알아봤는데, 자 우선 이얼스 가지고 조건 이런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만은 조건 2를 넣을 때 면접 시간 12시 이유는 뭘 쓴다? 이상 연산자 쓰고요. 왜 0.5냐? 이거죠. 우리가 이미 셀에 입력 후 셀씩 가서 프로젝트에 가가지고 범주 숫자 가서 소수 자릿수 두 자리 표시해서 입력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요 방법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우리가 완성할 수식은 이거거든요. 야가 조건 1이고 야가 조건 2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두 개를 다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떻보기에는 별거 없는 같이 보이지만은 별거 있는 거죠. 대충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우리 한번 완성해 볼까요? 요 문제도 여러분들 성명, 생년월일, 지원부서, 면접 시간에 대해서만 추출해요. 그러면 우리 조건부터 넣어볼까요? 이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이걸 왜 썼느냐? 생월 주소에서 연도만 추출한 값이 이상이냐? 1995 이상이냐? 야가 조건 1이기 때문에 이어를 써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아까 8시 아까 30분이었죠? 바꿔놓기. 자, 그럼 조건은 어디 쳐야 되냐면 A23부터 또 입력해 볼까요? 네. 여기 가서 조건이라고 치고 자, 수식 들어갑니다.
24세를 가셔가지고요. 는, 엔더 함수 넣고, 갈로 열고. 자, 조건일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턱 찍어가지고 1995 이상을 찾을 수가 없죠. 만약에 주소 찍고 이상기호 넣고 1995 이렇게 치면 엑셀이 여기로 갔다가, 아,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지. 아, 이거 좀 빼달라 이겁니다, 엑셀이. 사용자 보고. 아, 나 못 찾겠다 이겁니다. 이래서 추출해줘야 되지. 엑셀 인공지능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챗GPT도 아니고, 그죠? 알아서 찾는 건 아니거든요. 만든 어떤 함수 가지고 추출한 값으로 비교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를 쓰는 Y만 쳐도 나옵니다. 그리고 갈로 열고 여러분들 주소 찍고, 그러면 야를 추출하겠지. 추출한 함수니까. 그럼 1994 나오겠죠? 요 셀에서는. 그러면 갈로 닫고, 이 추출한 값이 이제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비교사 함수가 꼭 들어가 중간에 이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95 알겠습니까? 이까지가 조건 1 아닙니까? 그죠? 콤마. 두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 면접 시간 주소 찍고 스타트 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유는 뭐 쓰기로 했어요? 이상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12 치면 안 되고 0.5 치는 이유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야가 조건 1이고요. 야가 조건 2가 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이런 패턴을 보고 아 기출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구나. 라고 이제 워밍업 하는 단계입니다. 음. 그리고 엔터 쳐볼까요? 오, 펄스. 그러면 이 행은 추출 안 됩니다. 트루인 것만 추출할 거니까. 일단 식은 여러분들 이거죠. 여기 식입니다. 지금 이미 내놨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리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별 이상이 없다면 이제 우리 또 다 추출하는 게 아니고 특정 필드의 데이터만 추출할 거니까 성명, 생년월일, 지원부서, 면접 시간만 미리 복사해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작업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위에서 올라가서 여기 제가 필드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명 필드명부터 해서 생년월일 이거 드래그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 잡고 그다음 컨트롤 키 눌리고 지원 부서와 면접 시간 지원 부서 두 개를 더 잡으면 되겠습니다. 총 네 개죠? 복사 컨트롤 C. 그다음 어디 갖다 붙여야 되냐면요. 결과 셀에 붙여놓으면 돼요. 1에 0 붙여넣기는 엔터가 좀 편하긴 편합니다. 어디에 엔터 칠 거냐면 A26셀에 두고 엔터. 그러면 뭐 복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기능만 들어가면 끝이죠. 자, 이까지 일단은 제일 중요하죠. 잘했는지. 잘 됐다면 이제 기능 들어갈까요? 표안에 두고, 표안에 두고 여러분들 기능 들어갑니다.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마저 마감하고요. 데이터 탭에 가서 보고, 범위 잘 잡혔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합니다, 항상. 그리고 항상 이 시험장을 확인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우리 출제하는 분들이 잠시 테스트한다고 이 범위를 살짝 건드는 소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돼요. 응. 물론 무조건 이렇게 잡혀야 되지만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맞다면 조건 범위 커서 드시고요. 요거 두 개 잡아주시고. 야가 조건 범위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요거 네 개만 우리가 추출할 거니까 데이터만, 요 안에 있는 데이터만 네 개 필드명 잡아주시고요. 확인.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6일부터 30일. 답안은 책에 있으니까 보면 돼요. 우리 식은 이해하면 되는 거. 그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초권부 서식을 할 거거든요. 그 17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요거 닫기 하시고요. 요번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게 1장 출제형 01이거든요.
우리는 일장 출제 유형 공유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상위 이동할 때는 이거 올라가셔야 돼요. 이거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일장 출제 유형 공유로 가셔가지고요. 거기에 출제 유형 고2 문제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개념 설명을 좀 드려주셔야 돼요. 그 촉구무 서식부터는 함수가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난이도가 고급 필터보다는 조금 올라갑니다. 함수 때문에. 저라면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거는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 좀, 이거는 지우고. 자, 우선 조건부 서식은 뭐냐? 자, 이것도 수식으로 작성할 건데요. 야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에 대해서, 혹은 열에 대해서 자동으로 서식이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행 전체냐, 행은 밑으로 서식 넣는 거고요. 열 전체는 오른쪽으로 서식 넣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서식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근데 시험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전체로 서식을 넣는 문제는 아래 방향이 행 방향이거든요. 그때 95% 정도가 이 문제가 나와요. 열 전체 문제가 한 5%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안은 오른쪽 방향으로 서식 넣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어떤 방향이냐, 어떤 형태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촉구무 서식에서 그 창에서 수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건데, 그때 주소를 찍으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찍히는 주소 형태가 상대 참조가 아니고 절대 참조. 고정이 돼. 특징이 있어요. 그럼 행전체로 서식 넣는 문제는요, 우리가 밑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면 어떤 주소를 찍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소가 여러분들 만약, 뭐, 이행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주소 3행부터 해서 쭉 해서만은 15행까지 다 친다면 밑으로 얘들 일일이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검사하러 밑으로 이렇게 검사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얘를 탁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왜 절대적입니까? 야만 검사하고 고정을 안 풀어주면 빠져나와 버립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아들을 검사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아래 방향인 행전체로 서식 넣는 문제는요. 행부분 고정은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밑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엑셀이. 요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소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소를 한번 찍어보면 면에서 찍어보야가 상대 F4키 눌리면 절대 또 눌리면 혼합 또 눌리면 혼합 상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렇게 찍겠다는 소리. 그래서 F4키 왜 두 번 눌립니까? 한 번, 두 번 눌리니까 뭐만 고정해요? 열만 고정이죠. 행은 풀려버렸죠. 이렇게 돼야 돼요. 주소가. 그래서 요것만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서식을 조건을 검사해 서식 넣는 경우는요. F4키 여러분들 절대 참조해서 여기서 한 번만 눌리면 열이 풀려버리죠. 그죠? 한 번 눌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두 가지, 요거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행 방향으로 조건을 검사하기 위해서고 반대로 열 전체는 열 부분을 고정을 풀어줘야 된다 이거죠. F4키 한 번.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우리 교재는 다 이 문제입니다. 행전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내려와서 문제를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급 필터하고 조건식은 똑같아요. 넣는 순서는. 취득 일자 중 요일이 토요일 조건 1입니다. 그 다음 이거나 아닙니까? 5월 관계죠. 5월 함수를 쓸 겁니다. 일요일 조건이죠. 근데 뒤에 보니까 행 전체에 대하여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서식을 넣는 문제 알겠습니까? 행고정은 해제한다는 거.
F 쌓기 두 번. 나중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함수 정리를 좀 해드리면, 위커드 함수는요, 이거 함수인데, 여러분들 셀 주소금 옵션입니다. 야는, 이 셀 주소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어야 되거든요. 날짜 데이터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옵션에 따라서 요일 번호가 달라지거든요. 1을 넣으면 일요일에 1이 나오고 토요일에 7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왜 이렇게 나옵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함수가. 그리고 옵션 값이 2가 들어가면 월요일 1번 나오는 함수예요. 일요일에 7번, 월화수목금토 일 이런 순서로. 3이 들어가면 월요일 0번, 일요일 6번.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사실은 잘 모르실 때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위커데이 한번 해보는 거죠. 아무 수 찍어보고 콤마 찍으면 쭉 나오잖아요. 요거 가지고 생각 안 날 때는 요거를 볼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는. 난 옵션가 1, 2, 3인데 여기에 그저 적혀있죠. 일요일은 1번, 토요일은 7번. 이거 보고 확인을 하셔도 돼요.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자, 중요한 것은 위크데이는 요일 본을 권함수구나 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일자가 토요일이라고 만약에 논리적 검사를 할 때는요. 위크데이스 가지고 취득일자 찍고 콤마 1. 사실은 1 또는 생략도 가능해요. 1 또는 생략해도 똑같습니다. 1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AR을 안 넣어도 똑같은 값이 인식합니다. 그럼 우리 넣어주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7을 왜 넣느냐? 토요일은 여러분들 요일 번호가 몇 번이에요? 7번. 그럼 이 위크에 있어가지고 7일자 요일 번호를 딱 추출하겠죠? 그 7이 나왔다 합시다. 이게 7이다. 같네요. 그러니까 토요일 맞는다. 그래서 요거는 요일 번 7이냐?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일요일은 1이 나오지 않습니까? 옵션 값 1을 넣었을 때. 그래서 야가 조건 1이고 야가 조건이죠. 거기 OR로 여러분들 요렇게 식을 완성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주소를 찍었을 때 조건 1에서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일자 주소는 반드시 F4키 두 번을 넣어가지고 행고정을 해제한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작업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문제를 먼저 파악할 때 행전체냐, 열전체냐부터 봐야 되죠. 행전체냐, 열전체냐. 그죠? 지금은 행전체로 넣는 거죠. 행전체, 이 문제는. 그러면 데이터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책 보면 A3부터 F18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장 가면 뭘 잘 잡느냐면요. 이 제목행을 그렇게 많이 잡아요. 분명히 책 보면 A3부터 잡아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실수하는 경우죠. 왜 이걸 잡느냐? 너무 잡을 이유가 없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문제 1번이 어떤 문제냐면, 고급 필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고급 필터 할 때 이 두고 이렇게 늘렸잖아. 그런데 욕이 너무 머릿속에 남아있네. 잠재적으로. 그래서 이번 문제 풀 때도 막 바로 이렇게 잡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잘 잡아요. 제목행은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 A3부터 어디까지? F18까지죠? 그러면 좀 빠르게 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A3을 두고 Alt, Ctrl,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누르고요. 다시 아래 방향키 누르면 쫙 다 잡히는 거지. 이게 마우스보다는 빠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도 어려운데요. 하는 분들은 그냥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쭉 들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F28까지 잡는 게 1번 작업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여러분들은 뭐 다 좀 그죠? 젊잖아. 그죠? 이거 뭐 외우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이게 더 편해요, 사실. 뭐 무조건 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일단 데이터 범위를 정확히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잘 잡혔다면 여러분들 2번입니다. 홈 탭에 가서 우리 조건 서식은 스타일 그룹에 있거든요. 그럼 메뉴는 외우셔야 돼요. 들어가는 경로는. 그 다음에 조건 서식을 한번 늘려볼까요? 천천히. 자, 우리 메뉴 알아보겠습니다. 홈 탭에 가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부 서식이 있죠? 얘를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무슨 됩니까? 우리 책 보면 항상 조건부 서식도 수식을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새 규칙을 올립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새 규칙. 클릭해볼까요? 그러면 창이 한 개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새 서식 규칙 창이 뜰 건데 여기에 밑에 규칙 유형 선택한 6가지가 있거든요. 6가지. 그 수식 쓰라는 것은 몇 번째 유형이냐면 마지막 거죠. 수식을 수랬기 때문에. 오늘 물려줄 수밖에 없죠. D상 아니면 D상. 그러니까 요거 선택하고 여기 수식을 넣는 것이. 그죠? 수식 넣는 방법은 여러분들 조건 1과 조건 2가 어떤 관계입니까? OR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너에서 OR 넣고 가로 열고 위크데이는 직접 쳐야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셀이 아니, 뭐 워크시트가 아니니까. 그러면 직접 타이핑 다 하셔야 돼요. 뭐 영어는 다 적혀 있으니까 뭐죠? 가로 열고 여러분 최대 글자 주소를 탁 찍고 나면 고정이 돼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F4키 두 번 항상 강조합니다. 고정, 행고정 해제. 왜 밑으로 검사하기 위한 겁니다. 열은 고정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콤마 찍고 1 갈로 닫고 이꼴 7이죠. 조건이 끝났잖아요. 콤마 찍고. 조건이는 이것도 우리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를 싹 드래그 해가지고 이것을 복사해서 콤마 찍고 그 뒤에 컨트롤 V 갖다 붙이고 이 7을 원래 7이었잖아요. 갖다 붙이면 얘를 지우고 1로 바꾸면 되지. 그건 빠르잖아. 발로 다. 그렇게 식을 넣으면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식은 이렇게 돼야지만 맞죠.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OR 넣고 갈로 열고 위크데이 그 다음에 DF3 찍고 네. 최대 글자 또 주식을 때 여러분들 처음 일 때는 뭘 많이 찍냐면 그렇게 필드명을 많이 찍습니다. 이거 찍으면 안 돼요. 데이터 청구 이거 찍어야지. 그죠? 그게 바로 주소가 뭐다? F3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야 원래는 뭐가 되니까 이렇게 달러가 딱 들어가는 절대 참조가 되잖아요. F4키 두 번 눌리면 야가 싹 없어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콤마 1 갈로 닫고 함수가 끝났죠? 그다음 여기는 결과값하고 비교산자는 같으냐? 7이냐? 야 조건이 이거요. 야를 콤마 찍고 야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지. 1을 7로 바꾸면 되죠. 아니, 7을 1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갈로다. 이 식을 내가 그대로 넣어볼게. 자, 그러면 저는 그대로 집어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식 보시고 잘못됐으면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뭐 하는 서식 들어가야 돼요. 이거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섯 번째. 서식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밑에 서식 버튼이 있거든요. 서식은 뭐냐? 책 보니까 글꼴 스타일은 붉은 기울인 꼴, 글꼴색은 빨강이네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서식 버튼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참조로, 조건부 서식 안에 여러분 보시면 글꼴 탭도 있고 채우기 탭도 있는데요. 글꼴색인지 요 셀 안에 색깔 넣는 건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글꼴 색깔이 글꼴 탭이 먼저 인식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굵은 기울인 꼴은 여기 있네요. 글꼴 스타일에 선택하고 그다음 색은 무슨 색깔? 여러분들 표준색이 있지 않습니까? 테마색이 있고 표준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색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색깔을 정확하게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빨강은 표준색 왼쪽 기준에서 두 번째 겁니다. 앞에 건 진한 빨강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올리면 이름이 나와요. 올려 처음에 가볼까요? 진한 빨강. 두 번째는 조금만 2초만 기다리면 색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보고 찾는지. 근데 몇 번 해보면 위치 다 알거든요. 지금은 두 번째 겁니다. 자, 그러면 색깔 빨강으로 바꾸시고 확인. 그리고 마지막 확인 누르면 색깔이 쫙 들어가겠네. 과연 맞을까요? 볼까요? 요게,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칙은 아니지만 형식으로 바꾼 건데요. 토요일, 일요일만 색깔 더 맞는 거 아닙니까? 맞네. 그죠? 토요일. 그죠? 아, 그러니까 잘 됐네. 그래서 그 색깔은 여러분들 5행, 6행, 7행, 8행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또 밑에 들어가면 되죠. 보면 잘 되고. 저는요, 색깔 안 들어가는데요. 했을 겸. 여러분들 무조건 딱 나오면 좋은데 시험장 가면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패를 했어요. 실패. 여러분들 범위를 잘못 잡을 수도 있고 제목행을 포함해서 잡을 수도 있고 수식을 잘못 넣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에 대해서 넣는 건데 행고정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서식을 잘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편집하는 방법. 편집은 현안에 두면 됩니다. 두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요거 클릭하면 새 규칙 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참고로 책 보면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셔야 돼 있잖아요. 근데 한 개 더 넣으면 규칙이 두 개죠. 그럼 아예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규칙을 또 넣으면 안 돼요. 편집해야지. 한번 지우고. 그러면 규칙 관리가 돼요. 요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안에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색깔이 엉망진창이다. 잘못 들어갔다. 아예 안 들어간다. 그럴 때는 조건부 서식 가서 평안에 두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규칙 관리를 하고 제일 밑에 있어. 자, 그러면 눌려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범위를 모르고 제목행을 모르고 잡아버렸어요. 범위를 잘못 잡았을 때 여기 보면 적용 대상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잡았던 범위거든요. 야를 수정하셔야 돼요. 범위가 잘못 잡았다. 근데 나는 올바르게 잡았습니다라는 분들은 두 번째, 서식이나 규칙을 잘못 넣었다면 규칙 편집을 올립니다. 그리고 수식 고치시면 되죠, 뭐. 그죠? 난 수식 잘 넣었는데요 하는 분들은 서식이 잘못됐으면 서식 버튼을 눌러가지고 서식을 고치면 되지. 수정을 다 했다. 그러면 확인. 그 다음에 서식 규칙 편집창 확인. 마지막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창 확인 눌리면요. 싹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편집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방법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규칙 관리 가서 경우의 수로 다 따져볼까요?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에이, 나는 뭐 잘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시험에 보면. 실수는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요 제목을 잘못 잡았다. 아까 여러분들 우리 어디서 들어갔을 때 뭐가 막바로 보였나요? 딱 갔더만은 이렇게 막바로 여러분들 적용 대상이 딱 보였잖아. 밑에 범위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적용 대상에서 해야 돼요. 적용 대상 아래에 범위를 수정을 해야 했나? 요거고요. 수식이나 서식을 전 두 가지, 요거 2번, 3번은요, 규칙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편집 버튼을 클릭해서, 그죠? 클릭해서, 여러분들 이제 수식 또는 여러분들 서식을 수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버튼을 세 번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는 여기서 하면 돼요. 요 두 개는 여러분들 바로 위에
규칙 편집 버튼을 눌러서 수정하면 되습니다. 그런데 쌤, 저거 그게 아니고요.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 규칙 삭제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예 싹 다 지울 때는 하면 되는데, 모르고 내가 규칙을, 모르고 안 들어, 두 개를 만들어 버렸어. 근데 한 개는 맞아. 한 개는 완전 틀렸어. 그러면 우리 모두 지울 필요 없잖아요. 그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내가 색깔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또 범위를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임시로 제가 이게 잡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또 세위치 눌려버렸어. 이서부터 빵점이 된 거야. 그러면 임의로 아무거나 랜덤으로 한 개 넣어볼게. 말도 안 되는 거 한 개 넣어보겠습니다. 뭐 넣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자, 뭐 임시입니다. 이건 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넣었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첫 번째 넣었던 규칙이 맞고 한 개를 더 넣은 것 같아 이거죠 플러스 제출하면 안 돼. 0.7. 채점기는 뭐부터 검사하냐면요. 야, 여기로 들어가서 이 개수부터 설려요. 그렇게 알고리즘이 짜져 있어요. 답안 프로그램이. 두 개잖아요. 채점 안 합니다. 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개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잘못된 게 지금 저는 요거잖아요. 요거. 야를 여러분들 선택하고 위에 규칙 삭제 있습니까? 이거 누르면 지워졌죠? 한 개 맞는 거 남겨놓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는 방법. 이게 유형일이고. 자, 그 다음에 유형이는 난다 지우고 싶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걸 따라 해볼까요? 모두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아무 데나 셀 포인터를 둬도 됩니다. 셀 포인터를 두고 조건부 서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뉴는 규칙주의가 하면 돼요. 그러면 시트 전체는 규칙 다 지울 거니까 시트 전체에 규칙 지우기 메뉴를 클릭하면 싹 다 지워지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싹 다 지운다면 조건부서식 가서 규칙 지우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트 전체 규칙 지우기 눌러볼까요? 싹 다 지워집니다. 보세요. 눌러보겠습니다. 오, 지워집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것만 잘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항상 엮기능은 필수입니다. 시험에서는요. 설정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수정하느냐 그것도 항상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패했을 때 편집하는 방법, 지우는 방법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는 문제 설명 안 해도 규칙 편집하세요. 지우세요 하면 지울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은 요까지만, 오늘만 그렇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내일 오면 연결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